자, 이 시간에는 몰드 위자드를 하기 전 사전 준비사항 세 번째인 MPV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PV는 몰드 파트 밸리데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날리시스에 몰디드 파트 밸리데이션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 모델링 얘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델링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이 모델링이 원점을 한번 복귀시켜 보니까 축이 지금 Z가 이렇게가 있네요. 이렇게 서 있겠네요. 예, 항상 저희는 빼기 방향에 대해서 검사를 하죠.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리포지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꺼버리고 치수에 의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나 맞추고 다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센터에 비슷하게 맞춰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Z를 이렇게 돌릴게요. 돌리고 Z가 위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리포지션 이 축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Z축을 읽어주세요 해가지고 옮겨주시면 이 모델링이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축을 다시 원점을 복귀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놨던 그 위치대로 해서 이렇게 축이 모델링이 이동을 하죠. Z가 지금 위로 올라왔죠. Z가 평면이 여기가 Z0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인포메이션은 포인트를 찍어서 이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것도 싫다 하시면 다시 축을 여기에 맞춰서 옮기시면 돼요. 자, 우선 저는 그걸 안하고 MPV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빼기 방향, 제품 모델링은 빼기 방향에 대해서 이제 돌려놓으신 다음에 아날리시스에서 몰드 파트 밸리데이션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방향이 지금 자동으로 Z 방향으로 잡혀요. 네, 확인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다시 들어가셔서 잡으시면 되겠죠. 네, 기능이 페이스, 리전, 경계영역, 페이스하고 이 경계영역들을 우선 정보를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티크니스, 해가지고서 제품 모델링의 두께를 검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먼저 페이스 리전부터 한번 해볼게요. 찍어주시면 얘가 검사가 이 명령어에 의해서 얘를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전체 페이스가 262개래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가 2개가 있죠. 근데 뭐보다 3도보다 뭐 작거나 크거나 같은 아니면 3도보다 작은 이런 포지티브 상측입니다. 상측. 쉐딩을 놓고 보면 상측이 이렇게 찍히죠. 그리고 버티칼 9배가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측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나는 각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6도다 그래 바꿔놓고 어플라이 하시면 각도가 바뀌어요. 각도가 바뀌고 포지티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는 상측, 버티칼은 9배가 없는 곳, 네거티브는 하측이다. 그래서 버티칼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은 버티칼이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9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9배가 없어요. 그럼 여기 9배 넣어야 되겠죠. 금형에서는 빼유배가 없으면 안 되니까 76개는 없대요. 얘를 색깔을 이렇게 딱 바꿔주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모델링에 가셔가지고 모델링에서 9배 다시 주시고 다시 들어와서 이 검사를 MPV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이 9배 이제 빼유배가 안 들어간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클로즈 오버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색깔도 물론 이 옆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클로즈 오버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클로즈 오버 페이스는 상측과 하측이 만나는 곳들, 상측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 하측하고 만나는 곳들, 요 안에 다시 말해서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곳들을 얘기하죠. 네, 지금은 여기가 찍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나온 겁니다.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부위들이 컬러 오버 페이스예요. 그 다음에 언더컷 부위들, 이 언더컷도 이 MPV에서 언더컷은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다 보니까 언더컷이 아닌데도 언더컷이라고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R이 들어가 있는 부위들 아니면 큰 R이 들어가 있는 부위들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곤란할 줄 아는 실력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언더컷도 잘 찾아줍니다. 잘 찾아주니까 찾아가지고 해보시면 되고 변형립핀 들어갈 자리들이 언더컷이 많이 체크가 될 거예요. 후크 부위들. 그래서 요거 다음에 여기 버티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시고 이 모델링이 이렇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 모델링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고 계시니까 작업하기가 쉬워지시죠. 그 다음에 내가 상층을 이렇게 찍었어요. 네. 셀렉트 한 걸 갖다가 투명하게 하겠다. 아니 셀렉트 안 한 거를 갖다가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픽카드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좀 버벅거리지가 않습니다. 저 제품 모델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심하죠. 네, 이게 페이스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영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계 영역은 우리가 파팅 라인, 파팅 엣지 포함해서 이런들 다 경계 영역이죠. 슬라이드가 들어있는데도 경계 영역이고 여기 홀 라인인데도 경계 영역입니다. 이 경계 영역을 이용을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측은 어떻게 진행되고 하측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색깔을 딱 바꿔주시면 색깔이 전체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나는 이 색깔을 갖다가 나머지 경계 색깔을 난 상처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찍으세요. 찍고서 여기 우리 이너비트 기능이 다 있는데 많이 사용 안 하실 겁니다. 이너비트 가셔가지고 이 색깔을 똑같이 찍으세요. 페이스를. 그러면 같은 색깔로 바뀌죠. 이렇게 놓고 바꾸시면은 보기 좋죠. 그래서 상하측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측 경계가 여기고 그다음에 하측 경계가 여기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리전입니다. 리전.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 쪽에 보시면 파팅 엣지가 있는데 이 파팅 엣지를 알고 싶으시면 이거 찍어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큼 나간다 했는데 단순한 것들은 잘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들은 잘 안 나와요. 네, 파팅만 놓고 보시면 단순하니까 잘 나오죠. 빨갛게 해가지고서 네, 파팅 라인이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몰드 위자드에서. 그리고 또 인터널 루프 해가지고서 경계 영역들 잡힌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엣지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또 인포메이션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페이스 프로퍼타이즈라고 해서 정보값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보값을 찍어볼게요. 찍어봤더니 맥시멈이 얼마고 미니멈이 얼마고 뭐가 얼마다 해가지고서 나오고 미니멈 레디어스가 86.7이래요. 이 R 값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쉴딩을 다시 해놓고 이걸 찍어볼게요. 이게 R 값이 2.5 이게 16.5 그래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캠을 좀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캠에서는 최소 공구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찍어서 이 최소 공구가 최소 R이 얼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최소 공구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가공할 때 몇 팔자리까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것도 괜찮은 기능이니까 한번 있을 때 찍어보시고 작업해보시고 다음에 몰드 프로퍼타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몰드 프로퍼타이즈는 지금 페이스죠. 표면의 페이스를 정보값을 보여주는 거고 몰드 프로퍼타이즈는 이 전체 솔리드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정보값을 보여줘요. 그래서 X, Y, Z에 대한 크기 전체 크기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볼륨이나 에어리어 넘버 페이스 해가지고서 몇 개 페이스가 있다 그리고 몇 개 엣지가 있다 전체 페이스하고 전체 엣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로 사용하실 거는 이 정도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샤프 코너라는 게 있는데 이 샤프 코너는 모델링에서 여기서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몇 도 내에서 있는 코너 각이 진 것들을 찾아라. 샤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줍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게 칼날이 진 거죠. 칼날이 진 곳. 칼날이 진 곳들을 얘가 찾아줍니다. 나중에 금형상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죠. 형상은 이렇게 제품명에서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금형이란 거는 칼날이 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 운반하다가 그 부위를 좀 치게 되면 다시 용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굳이 칼날로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칼날이 필요 없다면 모델링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칼날 부위까지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한 게 MPV의 몰드 파트 밸리데이션에서 페이스하고 리전 쪽을 해서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같은 기능에서
몰드파트 밸리데이션 같은 기능에서 티크니스에 대해서 잠깐 해볼게요. 이 티크니스는 이 제품 모델링에 대한 어떤 살두께를 읽어요. 그래서 컬큘레이터 티크니스 해가지고서 계산을 한번 해라 하면 얘를 쭉 읽어서, 물론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는데 시각적으로 이제 눈에 보여주죠. 그래서 계산이 몇 프로 됐다라고 해서 쭉 보여줘요. 나중에 여기에 어떤 창이 그래프가 하나 올라올 겁니다. 보시면 지금 0부터 5.5T까지 있어요. 5T까지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중간에서 쭉 보시면 우리가 많이 이상적인 거는 3T 이상 넘어가는 제품 모델링은 많이 없죠. 그래서 빨간 쪽으로 갔다. 그럼 여기는 좀 두껍다는 얘기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부위들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두꺼운 게 있으면 수축이 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금형 설계를 하지만 제품 설계자한테 여기가 좀 두껍습니다. 살두께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시면 또 이제 옵션들이 좀 있는데, 색깔 바꾸는 옵션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본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전에 했던 어떤 불량 요소 찾는 거나 지금 했던 빼기 구배라든가 아니면 슬라이드 들어갈 자리 아니면 언더컷이 되는 부위들 찾아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델링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배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구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구배가 안 들어갔는데 R이 있어서 못 넣겠죠. 그럼 R을 빼고 구배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MPV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